안녕하세요. 아마도 이펙티브한 코트레인 활용법을 발표할 권태환입니다. 어디까지나 참고하실 수 있는 내용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가독성을 위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죠. 저희가 되게 흔하게 볼 수 있는 두 가지 방식의 전역 변수 선언 방식입니다. 첫 번째는 멤버라는 표현을 직접 넣어서 멤버의 네임이라는 네임 변수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역 변수인데 그냥 별도의 표시가 없는 그냥 네임 변수입니다. 정답은 없는데요. 이런 부분에 코드 컨벤션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코드 컨벤션 참고할 수 있는 문서는 구글 자바 컨벤션, AOSP 자바 컨벤션, 안드로이드 코틀린 스타일 가이드, 그리고 그 외에 뭐 젯브레인에서 직접 제공하는 문서도 있을 거고요. 각각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공개용으로 만들어 놓은 문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서들을 참고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구글에서도 저 멤버 변수 선언하는 방식은 구글 자바 컨벤션이랑 AOSP 자바 컨벤션이 약간 다릅니다. 구글 자바 컨벤션은 멤버라는 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이렇게 문서에 정의되어 있지는 않고요. AOSP는 문서의 이 부분을 멤버라고 표시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태틱도 심지어 어떤 식으로 쓰라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 문서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코틀린 스타일 가이드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이 코틀린 가이드 스타일 중에서 포매팅에 대한 베이직 코드를 포매팅에 대한 부분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포매팅을 보시면 스트링의 empty 리턴을 어떤 식으로 써야 되냐, 중괄호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어떤 식으로 쓰는 게 가장 좋다라고 이렇게 문서 가이드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중괄호가 없을 경우에는 엔터를 안 치는 게 맞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제공하는 코드 스타일,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띄어쓰기나 정렬 방식을 어떤 식으로 가져갈지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한 번씩 안 눌러주셔도 적용되어 있을 것 같긴 한데 간혹 버그로 인해서 이 코드 스타일 적용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한 번씩 이렇게 참고하셔서 적용해 두시면 됩니다. 자바는 안드로이드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을 건데 한번 누르면 이런 식으로 누를 수 있고요. 그리고 코틀린은 코틀린 스타일 가이드가 있고 인텔리지에서 제공하는 IDA 코드 스타일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코틀린 스타일 가이드는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는 형태로 따라가게 됩니다. 아까 앞서 봤던 문서의 내용대로 정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XML도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XML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버전에 따라서 이게 기본값이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만약 탭이 되게 이상하게 좀 많아 보인다면 한 번씩 눌러주시면 좋습니다. 프로퍼티 사용하는 방법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프로퍼티를 이용하는 방법은 아래처럼 getter, setter를 커스텀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 변수처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프로퍼티를 통해서 언더바 네임으로 만들어 놓은 널러블한 값을 empty 상태로 만들어서 리턴을 시키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는데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보죠. 코드에 usename이라는 값을 추가를 했습니다. 저 usename이라는 값은 한 번 쓰고 나면 네임을 리턴하는 게 아니라 used라는 값을 리턴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 네임으로 추출하는 사용자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당연하게 네임이 리턴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할 건데 당연하게도 이 코드상으로는 used가 리턴이 될 겁니다. 그럼 저 네임은 그냥 used가 되는 거겠죠.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되냐면 프로퍼티는 어떻게 봐는 게 좋냐면 상태를 나타내는 형태입니다.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상태를 설명하는 형태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고 이펙티브 코틀린 책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함수는 그 외 행동을 나타내는 형태, 예를 들어서 어떤 값을 두 개를 합친다, sum이라는 행동을 가지고 있는 형태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변수를 쓰기가 편하긴 한데 getter setter를 커스텀해서 쓰기는 편하긴 하지만 그 변수 상태를, 그러니까 스테이트를 벗어나는 행동들을 하게 되면 함수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 봤던 코드들은 이렇게 그냥 함수로 정의하는 편도 낫고요. 그리고 함수의 이름을 명확하게 지어주는 편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방법 대신 다른 방법으로 쓰게 되면
그것도 어긋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룰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스쿱 펑션입니다. 스쿱 펑션은 이미 매우 잘 사용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렇게 되게 많은 것들을 제공을 합니다. 앞에서 값을 들어온 익스텐션 형태가 있고요. 아니면 파라미터로 받는 형태도 있습니다. 윗은 잘 쓰는 경우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윗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 편인데 익스텐션이 더 편하기 때문에 굳이 윗을 쓰진 않습니다. 그럼 이런 스쿱 펑션을 어떻게 써야 될까요? 정말 그냥 스쿱 펑션만 쓴다고 가정을 해보고 저는 if 같은 분을 좋아하지 않아서 스쿱 펑션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코드를 작성을 해보죠. 일단 서버로부터 받은 리스판스에 이미지 URL, 웨이트, 하이트, 타입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둡니다. 이 값들은 다 널러블하게 만들었습니다. 서버에서 값을 안 내려주는 경우도 있다는 가정하에 만들었고요. 근데 뷰에는 저 값들이 하나라도 널이 아닌 경우에만 출력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되게 복잡하죠. 첫 번째 이미지 리스트가 난널이면 이 포이치 돌리고요. 그리고 포이치에서 이미지라고 제가 그 가이드를 넣었습니다. 그 넣은 이유는 안에 보시면 이미지에 뭐를 넷으로 다 묶어서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 이미지 첫 번째 이세 그 지정 범위는 포이치 밖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넷에서 존재하는 코드, 저 it을 접근할 수 있는 건 포이치 이전입니다. 근데 포이치 이후에는 이제 it이라고 정의를 하게 되면 첫 번째 이미지의 이미지 URL까지만 접근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접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라는 키워드를 대신 저렇게 지정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이 코드는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네요. 네, 되게 흔하게 볼 수 있는 장품 코드가 되었습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스쿱 펑션을 막 쓰고 싶다. 근데 그래도 좀 더 집착해서 쓰고 싶다 라고 하면 방금 보셨던 그 스쿱 펑션에 세이프렛을 이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쓸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스택 오버플로에 질문을 올라왔고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세이프렛이라는 걸 활용할 수 있다 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결국 그냥 익스텐션입니다. 파라미터로 그냥 값을 여러 개를 쫙 받고 그걸 다시 세이프하게 if 문을 체크하고 그거를 람다 표현식으로 넘겨주는 형태입니다. 네, 한 10개까지인가가 제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if 문을 활용을 하겠습니다. 굳이 저런 거를 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래처럼 작업을 할 수 있죠. 앞서 봤던 코드보다 읽기 가독성이 훨씬 높아지고 불필요하게 레즈로 묶어서 다시 한 번 더 체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는 거냐면 업데이트 뷰라는 람다 표현식이 존재를 하는데 하나씩 따라가 보죠. 여기서는 람다 표현식 업데이트 뷰에서 it이 들어옵니다. it이 뭐냐면 여기서는 스트링입니다. 그래서 스트링으로 플러스를 저장을 하고요. 플러스 해서 AAA라는 값을 플러스 시키고 그리고 다시 넷을 또 묶어줍니다. 그럼 이때도 it이 생략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it과 두 번째 it은 서로 이미 스쿱이 달라졌죠. 그리고 런으로 묶었습니다. 이 뷰를 런으로 묶어서 그럼 디스 스쿱이 일어나겠죠. 그럼 디스가 이제 tb입니다. 그래서 tb.text 대신 그냥 dis.text라고 해서 dis 생략하고 텍스트라고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it은 뭘까요? 네. 이 코드에서는 되게 단순하게 it은 이 플러스 한 값이라는 거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코드가 길이가 한 10줄, 20줄 넘어간다고 치면 저 렛에 있는 어떠한 지금 내가 쓰고 있는 it이 어디서 온지를 찾으려면 한참 걸립니다. 코드를 다 읽어봐야지만 알 수 있거든요. 결국 이런 스쿱 펑션을 쓰는 것까지는 좋은데 어느 정도 it을 let을 쓰게 되면 이렇게 명시를 해준다. 이런 것들을 룰을 정하고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는 것도 좋긴 한데 결국 서로 이해도가 또 달라집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는데 방금처럼 저는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을 쓸 때는 let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뷰를 다시 쓸 때는 run을 쓰는데 어떤 사람은 저 부분을 apply로 쓴다거나 저 부분을 also로 쓰고 있거나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용도에 맞기는 한데요. 용도는 맞는데 이게 누군가는 또 잘못 쓰게 되는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하고 쓰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서로 가이드를 맞춰서 작업을 해주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건 적당히 쓰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코틀린에서는 시퀀스를 활용을 해서 레이지하게 그 값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제공을 해줍니다. 이 시퀀스는 리스트에서 활용을 할 수 있고 모든 컬렉션에서 시퀀스로 바꿔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퀀스가 쓰면 좋기는 한데 꼭 좋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퀀스는 활용하기 전에 일단 그냥 일반 컬렉션을 가지고 한번 알아보죠. 필터, 맵, 그리고 썸이라는 컬렉션을 처리하는 람다 표현식 3가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한번 보면 필터가 처음에 한 번 더 돌고요. 그리고 맵을 이어서 돌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int range 1부터 7까지를 필터로 다 처리를 한 결과를 가지고 다시 맵을 다시 처리합니다. 그러면 필터에서 나온 결과는 2개였겠죠. 6번과 7번 이렇게 2가지였을 거고요. 그리고 다시 맵에서 이어서 한 2가지를 가지고 곱하기 2를 한 결과를 가지고 썸을 합니다. 코드 구조상 결과는 이렇게 디컴파일 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되게 지저분하게 인라인 되어 있는 코드를 볼 수 있는데 while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코드들은 코틀린 버전이나 코틀린 컴파일 버전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컬렉션을 만듭니다. int range가 있고요. 그리고 첫 번째 새로운 컬렉션을 하나 생성을 하고 그 생성된 컬렉션에다가 5보다 큰 경우에 해당하는 값을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while문이 다 동작을 하게 되고요. 해지 넥스트를 통해서 값을 다 체크를 하고 나면 두 번째 맵을 이제 생성을 해줍니다. 맵에 대한 컬렉션을 또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역시나 또 while문으로 동작을 시키고요. 이때 맵에 대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곱하기 2를 하는 작업을 한 번 더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시퀀스를 추가를 해보죠. 시퀀스를 추가하면 어떻게 달라지냐? 기존에는 필터를 다 끝나고 나서 맵을 돌리고 하는 과정들을 썸을 돌리고 하는 과정을 했었는데 시퀀스를 추가되면 필터가 끝나면 바로 맵을 이어서 하고요. 그리고 필터가 끝나면 바로 또 맵을 이어서 합니다. 여기서 보면 5보다 큰 이니까 6번과 7번 같은 경우에 필터, 맵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동작을 합니다. 이 코드에 대한 거를 유사한 동작을 직접 만들어 본다면 뭐 이런 코드가 되겠죠. 아이템 포이치를 직접 돌리고 if문으로 체크를 하고 그 값에 대한 곱하기 2를 하고 그걸 다시 썸을 하는 이렇게 작성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긴 한데 일단 시퀀스를 사용한 경우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제 시퀀스 코드는 저렇게 나오진 않고요. 시퀀스가 꼭 좋은 거는 아닙니다. 시퀀스를 쓰면 좋긴 한데 그 쓰면 좋은 조건들은 좀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데이터를 중복을 제거하고 필터를 처리하고 다시 맵을 처리하고 거기서 그 나온 결과를 가지고 다시 카운트를 체크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시퀀스의 성능이 더 나은 경우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단순한 데이터를 시퀀스 한다고 해서 성능이 나아지는 건 아닌데 앞에서 봐온 코드 int range를 1부터 7까지 출력을 해서 그거를 맵과 필터를 돌렸던 코드가 있습니다. 그거는 인라인으로 표현되는 맵과 필터가 있는데 오히려 이게 성능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앞에서 작업했던 int range 코드는 시퀀스를 적용하지 않는 편이 훨씬 더 빠릅니다. 시퀀스를 적용하지 않은 샘플 코드에서는 2ms 걸렸고요. 시퀀스를 적용하면 10에서 11ms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덩치에 따라서 시퀀스를 써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이펙티브 코틀린은 알고서 쓰면 좀 더 좋다라는 의미 수준으로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르틴을 볼 건데요. 이렇게 3가지 정도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런블러킹, 그리고 글로벌 스쿱, 코르틴 스쿱 이렇게 3가지인데 런블러킹을 동작시키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살펴볼 거고 글로벌 스쿱을 사용했을 때 어떻게 문제가 될까 아니면 뭐 잘 사용하면 될까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런블러킹이 있고요. 보시는 코드는 런블러킹입니다.
지금 아래에 걸려있는 샘플 화면에서는 한 2초 정도의 코드가 런블로킹이 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딜레이를 2초 정도만 줬기 때문에 그냥 그 런 로드를 2초 후에 푸는 형태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화면에서는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는데 지금 샘플 코드처럼 10초를 거르게 되면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바로 ANR이 발생을 하죠. 왜 ANR이 발생을 하냐면 런블로킹을 코드를 내부적으로 코드를 살펴보면 블로킹을 합니다. 무조건. 그 UI 스케줄러에서 동작을 시키면 UI 스케줄러를 가지고 블로킹을 하고요. IO 스케줄러에서 실행을 하면 IO 스케줄러를 가지고 블로킹을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블로킹을 한다라는 건 내가 이 안에 있는 코드가 다 끝날 때까지 나는 여기서 대기를 할 거고 그러면 화면상으로는 그냥 멈춰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근데 그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ANR 발생 확률이 높아집니다. 여기서는 5.9초 정도, 한 약 6초 정도에서 ANR이 발생을 했습니다. 결국 이 런블로킹을 그냥 이런 식으로 관리할 거라면 사용을 안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코첼린 문서에서 보면 다 런블로킹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그냥 테스트 코드에서만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 코드인 경우에만 런블로킹을 사용하시면 되고 그 외에는 런블로킹을 활용을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 런블로킹을 잘 알고 쓰시면은 또 모르겠는데 그냥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이 런블로킹을 잘못 알고 쓰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글로벌 스쿱입니다. 코르틴 스쿱을 상속을 받아서 구현되어 있는 글로벌 스쿱인데요. 이 글로벌 스쿱은 커런트 스레드는 그냥 IO 스케줄러로 동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워크 스레드에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코드는 지금 여기선 출력을 하고 업데이트 뷰에다 커런트 스레드를 하면 저희가 그냥 논블로킹 상태로 그러니까 블로킹이 안 된 상태로 그냥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UI에서는 여러 번 호출하더라도 제가 원하는 결과를 계속 얻을 수 있습니다. 뭐 오류도 나지 않고요. 근데 글로벌 스콥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동작 중 하나만 생성되는 싱글톤입니다. 이거는 앱이 동작하는 처음 실행할 때부터 딱 하나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에서는 화면 단위로 사실은 다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코르틴 스콥을 사용하도록 가이드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글로벌 스콥을 써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좀 잘 알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오류 처리는 코르틴 스콥이랑 동일합니다. 다만 런치에다가 이거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매번. 런치나 아니면 어싱크, 어웨이 그런 것들을 초기화할 때 그냥 거기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new 코르틴 컨텍스트를 이용을 해서 컨텍스트 체인지를 발생을 할 때 슈퍼바이저 잡, 어떤 잡으로 동작을 할 건지 핸들러를 같이 초기화를 시켜줄지 이런 것들을 하시면 됩니다. 컨텍스트 변경은 당연히 런치에서 발생을 할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떤 문제가 되냐 자원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자원 관리를 하시려면 그거에 대한 잡들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모든 것들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는 잘못 만들어 주시면 앱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관리를 잘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용하지 않도록 가이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류 처리는 슈퍼바이저 잡과 코르틴 입세션 핸들러, 그냥 코르틴 스쿱에서 사용하던 방식과 동일합니다. 저 슈퍼바이저 잡을 같이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일드 간에서 하위 아이템 차일드 간에서 발생한 입세션이 페어런트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고 페어런트도 동작을 다른 차일드한테 영향에 대한 것들을 그냥 보증을 해줍니다. 다 이상 없으니까 더 동작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입세션을 처리하더라도 이 슈퍼바이저 잡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동작하는 형태가 다릅니다. 그래서 오류 처리는 그냥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코르틴 스콥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그것과 동일합니다. 이거를 왜 자꾸 얘기하냐면 결국 누군가는 혼자서 하시면 상관없는데 그냥 여러 명이서 같이 작업을 하는데 글로벌 스콥을 처음 썼다 라고 하면 백그라운드에서 장시간 동작하도록 만들어 놓고 그 부분에서 에러 처리가 잘 돼 있으면 모르겠는데 동작을 제대로 안 했다 라고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이거는 다른 얘기도 다 똑같긴 한데 일단 글로벌 스쿱은 하나의 오브젝트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시스템 부하가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GC도 대상도 아니겠죠.
그래서 AAC 뷰 모델을 사용을 하신다면 코르틴 스쿱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코르틴 스쿱 사용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뷰 모델 스쿱을 이용을 해서 런치를 하고요. 만약 입세션이 필요하다면 입세션 핸들러를 저렇게 달고 아니면 트라이 캐치로 묶어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얘는 AAC 뷰 모델이 초기화됨과 동시에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내부 코드에서 보시면 코르틴 컨텍스트를 캔슬을 처리합니다. 그 캔슬 클로저블이 발생을 하면 코르틴 스쿱을 날려버리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AAC 뷰 모델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뷰 모델 스쿱을 사용을 하시면 매우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르틴 레트로핏을 활용하는 경우에 대한 부분인데요. 레트로핏 활용할 때 샘플 코드들이 좀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 컨텍스트를 사용을 해서 디스패처 IO를 이렇게 직접 지정하는 경우가 샘플 코드에 되게 많이 존재를 하는데 이 경우는 레파지토리 패턴 안에서 그 캐싱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디스패처 IO를 걸어서 초기화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나는 레트로핏에 그냥 네트워크 데이터만 불러오고 그 데이터를 그냥 화면에 뿌리고 싶다라고 하시면 아래처럼 작성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레트로핏은 이미 IO 스케줄러에서 동작을 하도록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네트워크에서 데이터를 받아오는 부분은 무조건 IO 스케줄러에서 동작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굳이 이 부분을 디스패처 IO로 걸어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이 부분을 보신다면 잘못된 코드를 보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레파지토리 패턴에서 캐싱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얘기가 되겠죠.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